이번 수업에서는 시장 실패의 일례로 공공재의 존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단원의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시장 실패의 정의를 확립했습니다. 시장 실패는 자유시장에서 재화의 공급이 사회적 최적 수준을 웃돌거나 밑돌 때 언제든지 발생합니다. 사회적 최적 산출량은 재화 공급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누리는 전체 편익을 말하는 사회적 한계 편익이 재화 공급으로 인해 사회 전체에 부과되는 비용을 말하는 사회적 한계 비용과 같을 때 결정됩니다.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시장 실패 중에는 부정적 생산 외부성과 부정적 소비 외부성이 있습니다. 부정적 외부성은 어떤 재화가 자유시장에서 과대 생산되어 해당 재화의 생산이나 소비가 제3자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긍정적 생산 외부성과 긍정적 소비 외부성도 살펴보았습니다. 긍정적 외부성은 어떤 재화의 생산이나 소비가 제3자에게 긍정적인 일출 편익을 창출하므로 해당 재화가 자유시장에서 과소 생산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번에 다룰 공공재를 이해하려면 조금 다른 접근법을 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재가 자유시장에서 과대 생산되거나 과소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시장에서 전혀 생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공재는 생산이나 소비에서 긍정적 외부성이 있는 재화의 극단적인 형태를 대변하며 자유시장에서 그러한 재화는 과소 생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로 의료 보장과 대중교통, 교육과 같은 재화는 자유시장에서 과소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보장, 학교, 대중교통을 제공하는 민간이 존재하긴 합니다. 해당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은 사회 전체의 편익을 창출하기 위해 이러한 공공재의 생산 수준 확대를 장려하거나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재의 정의는 매우 특별한 데가 있습니다.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함께 존재하는 재화입니다. 즉, 민간 기업이 이러한 공공재를 제공할 경제적 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무슨 말인지 규명하겠습니다.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공공재를 규정짓는 두 가지 특성입니다. 우리는 공공재가 어떻게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상존하게 되는지 여기서 하나의 사례를 활용합니다. 제가 오늘 이 수업의 전체를 통해 주목하고자 하는 예제는 너무나 평범한 가로등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가로등이나 방범등은 세계에 부유한 도시라면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화는 개인과 사회 전체의 편익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가로등이 존재해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편익의 특징은 소위 비경합성에 있습니다. 이 말은 공공재가 제공하는 편익이 타인의 편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개인이든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가로등과 여타 공공재가 주는 편익의 특징은 비경합성에 있습니다. 잘 알려진 공공재의 사례로는 국방이 있습니다. 국방과 가로등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사는 마을에 가로등이 많다면 그 말은 여러분이 밤길을 걸을 때 가로등이 제공하는 불빛으로 편익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끽하는 조명은 같은 밤거리를 거니는 다른 이들의 즐거움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군이 국방을 제공할 때 그 국가에 속한 개인이 누리는 편익은 다른 개인이 누리는 편익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국방이나 가로등이 주는 편익의 공통적 특징은 비경합성에 있습니다. 도시의 어두운 밤거리에 놓인 가로등으로부터 내가 편익을 얻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가로등의 편익을 누리는 것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비경합성의 반대말은 경합성입니다. 경합성이 있는 소비재의 사례로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내가 삼성 스마트폰을 소유했다면 그 스마트폰이 주는 편익의 특징은 경합성에 있습니다. 내가 그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우리 사회 다른 누구도 그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오는 편익을 얻지 못합니다. 내가 내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거나 페이스북을 볼 때 내 이웃이나 친구, 주변 사람들은 전혀 편익을 얻지 못합니다. 따라서 스마트폰과 같은 사유재의 편익은 경합성이 존재합니다. 한 개인이 그 재화를 통해 얻는 만족감은 해당 재화를 통해 다른 사람이 누릴 만족감에 지장을 줍니다. 공공재는 이러한 특성이 없기 때문에 공공재가 비경합성이 있다는 말은 다른 그 누구의 편익을 감소시키지 않고도 사회에 속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편익이라는 뜻입니다. 공공재를 규정하는 두 번째 특성은 반드시 비배제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배제성이란 말은 해당 재화가 제공되면 사회의 어떤 개인도 그 편익으로부터 배제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가로등을 봅시다. 일단 시청이 가로등을 설치하고 밤에 불을 켜면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떤 개인도 배제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 도시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방문해도 그 불빛의 제공에 따른 편익을 얻습니다. 공공재를 정의하자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국방과 가로등이 그러한 정의에 부합합니다. 국방의 비배제성이 성립되는 이유는 한 나라의 국경 내부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군이 제공하는 군사적 보호에서 배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공재의 비배제성과 사유재의 배제성을 비교해 봅시다. 제가 다시 스마트폰을 예로 들겠습니다. 삼성이 한국 공장에서 스마트폰을 만들면 삼성은 특정 개인들이 해당 스마트폰의 편익을 누리지 못하게 쉽게 배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편익을 누리려면 개인은 반드시 스마트폰을 구매해야 하니까요. 개인한테 스마트폰 값을 청구하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상점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주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제시하거나 현금을 거내지 않으면 스마트폰을 집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공공재 이용에 대해 개인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로등이 켜지고 나면 가로등 값을 내지 않은 특정 개인이 거리에서 산책을 한다고 갑자기 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공공재의 정의를 복습하자면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함께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성들이 어떻게 시장 실패를 초래하나요? 개개인을 상대로 해당 편익에 대한 값을 청구할 수 없고, 또한 한 개인이 누리는 편익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은 공공재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은 수익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까닭에 이들 재화의 명칭이 공공재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재화는 쉽게 말해 자유시장, 즉 민간 부문이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재화의 공급은 공공부문에 맡겨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화들은 일반적으로 정부나 공공부문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공공재의 공통적인 특성 때문에 소위 무임승차자라고 하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무임승차자 문제는 개개인이 어떤 재화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해당 재화에 대한 자신의 수요를 충실히 신고하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개개인이 가로등이나 국방과 같은 재화의 존재로부터 편익을 누리면서도 그에 대한 비용 지불에는 어떡하든 협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가로등의 예로 돌아가겠습니다. 만약 어떤 회사가 가로등을 세우고 개개인에게 사용량에 따라 가로등 사용료를 청구하려 든다면 가로등이 세워져 있는 길가에 기부함을 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로등을 통해 얼마나 많은 편익을 누리며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지에 대해 개개인이 솔직하다면 그들은 이론적으로 자신들이 거리를 산책할 때마다 매번 기부함에 돈을 투입할 겁니다. 하지만 대가를 지불할 유인이 없는 개개인에게 가로등이 제공되고 나면 무임승차가 되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무임승차자 문제는 존재합니다. 한번 공공재가 제공되고 나면 그걸 사용하는 개인에게 이용료를 물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밖에 누구도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공공재의 편익을 누릴 겁니다. 따라서 공공재라는 시장 실패가 존재합니다. 공공재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특성 탓에 시장은 그러한 공공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재화의 균형 산출량이 0이면 0을 웃돌 수밖에 없는 사회적 최적 산출량을 밑돌게 됩니다. 정보 공급 없이는 공공재는 쉽게 말해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번 강의의 2부에서는 가로등 예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몇 가지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 데이터의 검토를 통해 공공재라는 시장 실패를 도식화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